(1966년에) 봄이 오는 길목 경남 진해에서 군항제가 열렸다. 미스 경남의 퍼레이드는 군항제의 절정을 장식했다. 서울 청와대에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상춘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마지막 해였던 66년, 경제개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이해 봄은 예년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다. 춘천에서는 제1회 개나리 문화제가 열렸다. 전통과 문화를 되살리는 제1회 개나리 문화제가 4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열렸는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16개 종목의 다채로운 행사는 따스러운 춘천의 봄하늘을 씌워놨습니다. 춘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풍년을 비는 축제는 개나리 여왕 선발로 절정을 이뤘는데, 고전 무용, 공설대회, 가장행렬 등 호화로운 잔치는 온 시민이 한데 뭉쳐 기없이 깨끗한 개나리처럼 내일의 참된 번영을 다짐했습니다. 봄이 절정에 이를 무렵 아시아 은막의 스타들이 서울을 방문했다. 영화 배우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 아시아의 배우들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았고, 이들의 방문으로 서울의 봄은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이번 영화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서 43편을 출품했는데, 비극영화 부문에서 박성호 감독의 비무장지대가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극영화 부문 최고 작품상이며 국무총리상인 금상은 홍콩의 고 린다 양이 출연한 남과 흑이 차지했습니다. 남녀 주연상은 우리나라 청일전쟁과 민비에서 열연을 보인 박노식 씨와 최은희 씨가 차지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두 사람의 열연 장면의 한 토막입니다. 특히 이해의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시상식이 끝난 후 선보이는 참가국들의 민속무용이 이채를 띄었다. 폐회식에 이어 각국 스타들의 갈라쇼는 영화제의 폐막을 장식했는데, 각국의 고유미를 자랑하는 쇼는 관객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세계 아마추어 레슬링을 정복하고 금메달의 영광을 아는 장창선 선수가 가족 친지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세계 정상을 정복한 66년은 한국 스포츠사의 화려한 금자탑이 세워진 해였다. 6월 19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아마레슬링 대회에서 플라이급의 장창선 선수가 일본 선수를 판정승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장창선의 금메달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획득한 것이었다. 세계로 향하는 결의 전진의 외침 그것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빛나는 금메달, 그것은 바로 체육대선의 비약의 상징이요, 또한 이 영광은 장 선수만의 것이 아니고 결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는 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복싱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가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김기수 선수는 이탈리아의 벤베노티 선수가 갖고 있는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해 분투하고 있었다. 대통령도 로얄 속에서 지켜보았을 만큼 이 경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랩토 뻗어버릴 순간 서럽지 않는 양 선수. 슬슬 거리 좁히면서 중원 마샬 라이트 강타는
김기수군 라이트 스테이트 강타입니다. 크게 안면에 휘당한 몇 미터 뒤 완전 기력 상실. 승리는 김기수의 것입니다. 본부석에서 지금 한 점 한 점. 김기수의 승리입니다. 김기수의 승리. 드디어 김기수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환호로 떠나갈 듯했다. 이로써 한국도 세계 챔피언을 갖는 나라가 됐다. 김기수의 타이틀 획득은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50년 6월 25일엔 동족상전의 비극이 있었지만 이날은 국민 모두가 기뻐한 축제의 날이었다. (65년) 시작된 월남 파병은 (66년에도) 계속됐다. 청룡 맹호부대에 이어 이해 7월에는 백마부대의 결단식이 있었다. 아들을 머나먼 이국의 전장으로 보내며 병사의 가족들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을 부탁했다. 백마부대 장병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방 48km 지점에 있는 공공기지에서 실시된 10주간의 호딘 훈련은 모든 장병들의 전투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월남 파병과 함께 맹호는 간다, 백마 행진곡 등 진중가요가 만들어졌고 이 노래들은 국민학교 수업 시간에까지 가르쳐졌다. 월남전은 국민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월남에서 전사한 청룡부대 이인호 대위의 유해가 돌아왔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가장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부하들의 생명을 건지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고 이인호 해병소령의 유해가 온 결의 애도 속에 말없이 귀국했습니다. 고 이인호 소령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4살 난 아들 준형 군과 딸 선옥량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청룡의 영웅 고 이인호 소령의 마지막 순간들을 찍은 것입니다. 미망인 이경재 여사는 고인이 된 남편을 대신하여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월남에 있는 고인의 전우들이 모아보낸 1,000달러의 조의금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고인의 아들에게 해군사관학교 입학증을 수여했고 숙명 여자대학교는 고인의 딸에게 입학 허가서를 주었습니다. (66년) 이해 소형 승용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립 생산됐다. 단지 조립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자동차 공업국으로의 도약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일부 자동차 부속품을 도입, 각종 승용차를 조립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 1970년대에는 완전 국산화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7월 13일에는 새로 조립된 코로나차 250대가 서울시내 영업용 택시로 등장해서 시민들의 눈을 끌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7월 말까지 배정할 730대 중에 1차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에 차가 많아짐에 따라 교통이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신호등이 많지 않았던 시절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던 경찰의 모습을 당시 리버티 뉴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장안거리의 교통 순경을 카메라가 잡은 것입니다. 촬영기사는 그들을 아주 훌륭한 무용가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군요. 데인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부인과 본디 극동 담당 차관보 등 23명의 수행원과 함께 7월 8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네, 이번 러스크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오랜 수건이던 한미행정협정을 매듭지어서 한미 관계의 획기적인 새 이정표를 마련했습니다. 14년간 끌어오던 한미행정협정이 이해 7월 중앙청 홀에서 정식 조인됐다. 형사재판 관할권, 민사청구권, 노무조항으로 이루어진 한미행정협정은 날로 증가하는 미군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권 부여를 비롯한 많은 불평등적 요소는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1966년은) 제3공화국 이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9월에 터진 한국 비료 사건은 이 평화로운 정국의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비료가 건축 자재를 가장해 사카린 원료를 밀수해서 시중에 유통시킨 이 사건은 정치 문제화됐고, 국회에서는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던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웃지 못할 소동이 일어났다. 경제 질서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한 경제 성장을 추구한 정부, 그리고 정부의 온갖 특혜 속에 기업 윤리를 망각한 재벌에 국민은 분노했다. 당시 한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 이 사건은 결국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됐다. 허다한 농가에서는 식량이 바닥을 드러낸 보릿고개의 벅찬 고비에 들어선 요즘, 전라남도의 어린이들은 우정의 쌀 모으기와 점심 나누어 먹기 운동으로 불우한 어린이들을 도와봤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날로 커져간 반면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배고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고 쌀 한 줌씩 모으는 일은 당시 국민학교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한 줌씩 모은 쌀이 티끌모아 태산으로 126가마가 됐는데, 정성어린 그 쌀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리 혼식을 장려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전 팬 여러분의 성원으로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시골로 촬영을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보리 농사가 여간 잘 되지 않았더군요. 탐스럽게 익은 보리 이삭을 봤을 때 전 정말 흐뭇했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땀의 결정인 이 보리쌀을 도시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애써 증산한 보람이 없지 않겠어요?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나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리 혼식을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보리 증산 발맞추어 너도나도 보리 혼식. 보리 혼식은 몸과 나라를 살찌게 한다. 린던 B. 존슨 미국 대통령 내외는 김포공항을 내한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어느 외국 국가 원수도 여태껏 누리지 못한 뜨거운 환영 속에 맞이됐습니다. 그해 가을이 거의 끝나갈 즈음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시내에는 200만을 헤아리는 시민들이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국가 원수를 맞이했다. 존슨 대통령은 여러 번 차를 멈추고 환영 나온 군중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방한을 통해 한국의 월남 파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욱 다져진 한미 관계를 확인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의 경제와 군 현대화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President Ms. Park, Prime Minister and Mrs. Chong, ladies and gentlemen. 존슨 대통령은 헬리콥터 편으로 수원 가까이의 안영예와 한국 농업의 발전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했습니다. 올해 65인 최시종홈은 수고로운 액자를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한 벌의 옛 관복을 바꾸는 그 자리에서 입어보아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담례로 텔레비전 한 대를 이 마을에 선사했습니다. 가우키 대통령은 최홍을 자기와 같이 헬리콥터에 태워 어리둥절한 대접을 베풀어주기도 했습니다. (12월 17일은) 제3공화국 수립 3주년이며 박정희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앙청 메인홀에서는 경축 축하연이 베풀어졌고 시민회관에서는 공보부 주최 경축 예술제가 열렸다. 청와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3주년의 소감을 밝혔다.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야겠다는 염원은 수출의 악착같이 매달리게 했다. 65년 차관을 얻어 미국에서 들여온 밍크 2,500마리가 1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 부산에 있는 극동밍크 회사는 4,000마리의 밍크를 목도리로 가공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해 수출 목표액이 3억 달러. 외화 획득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수출 품목에 들어갔다. 전국에 있던 10여 개 꿩 사육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꿩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 꿩들은 수렵지구의 꿩을 번식시켜 헌팅 시즌에 대비하려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연차 계획으로 5만 마리의 한국산 꿩을 번식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평택, 천안, 목포, 부산 등지에 있는 꿩 사육장에서는 꿩알 한 개에 50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이제는 꿩들도 수출붐의 한몫이어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대되면서 서울의 모습도 현대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1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서고 자동차 수가 늘면서 서울시는 점점 복잡해져 갔다. 서울시는 특히 교통 혼잡이 심한 남대문과 명동, 세종로 3곳에 지하도를 건설했다. 당시 서울시가 평화로운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서울의 재건은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세계의 지하도 중 가장 긴 세종로 지하도의 개통식에는 박 대통령 내외까지 참석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많은 귀빈을 모신 가운데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에서 제일 긴 지하인도를 공식으로 개통시켰습니다. 2억 9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5달 반에 걸친 공사로 완성된 세종로의 지하인도 내부는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낮보다 더 밝게 조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육교가 처음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지하도 건설이 곤란한 장소에는 육교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를 밑으로 지나가도록 하고 사람은 그 위에 육교를 이용하여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서울시 관리들은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시내 6곳에 육교를 건설했습니다. 육교뿐만 아니라 서소문에는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가 건설됐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마감되던 1966년 서울은 입체적인 현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다.